퇴직연금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증권사들과 종합자산운용사들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총 9개 회사가 보유한 전체 알고리즘 수익률 평균치를 계산했는데요. 삼성증권은 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에서 수익률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각각 2위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안정형에서는 한투운용이, 위험중립형과 적극투자형에서는 NH투자증권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바둑을 두던 AI가 이제는 비서 역할을 하고요.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투자하는 자산운용은 어떨까요? 믿을만 할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취재 후일담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취재해온 자산관리부 박상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 기자입니다. AI가 자산 운용을 한다는 개념이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간단하게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다 이렇게 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AI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과 달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진 원칙대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AI 프라이빗 뱅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특히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유튜브 하면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뜻은 알겠는데 이 알고리즘 매매가 뭔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에서 자산을 사고 팔지 일종의 규칙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을 통해 투자 시장에서의 팩터를 찾아냅니다. 거시적으로는 물가, 금리, 고용지표 등이 될 수 있겠고요. 미시적으로는 PER이나 ROE 등의 재무 데이터가 팩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일부 팩터들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유효한지를 검증합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십조 번의 반복 테스트를 거치면서 최적화된 팩터 조합을 찾아내는 셈입니다. 또 사람 손길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백테스팅 과정에서는 놓칠 수 있는 인과관계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매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하는 건데 그 기능을 다 그냥 알고리즘과 AI 머신러닝에 때려 넣고 그들이 반복 테스트를 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 면에서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퇴직연금 알고리즘에서는 증권사들과 종합자산운용사들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총 9개 회사가 보유한 전체 알고리즘의 평균치를 계산했는데요. 특히 삼성증권은 안정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에서 최근 1년 기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55%, 26.18%, 33.27%를 기록했네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간 2위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안정형에서는 한투운용이, 그리고 위험중립형과 적극투자형에서는 NH증권이 앞섰습니다. 788개 정도의 펀드를 전수조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등한 수익률이 한 30% 정도. 근데 최근 주가 수익률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한 60%, 70% 올랐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았는데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전체 계좌에 위험 자산을 담을 수 있는 비중이 70%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피 200 ETF를 담는다 하더라도 전체 계좌의 70%만 담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당연히 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증권사나 종합자산운용사 말고 로봇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데들인지 소개 좀 부탁할까요? 국내 대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으로는 디셈버앤컴퍼니, 쿼터백 자산운용, 파운트 투자자문, AI 퀀텍 등이 있습니다. 알파고 열풍이 불었던 2016년 디셈버앤컴퍼니와 쿼터백 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시작했고요. 이후 여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들의 수익률은 좀 어떻죠? 퇴직연금 알고리즘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기업들이 하위권에 맴돌았는데요.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연금 자산의 경우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변동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디셈버앤컴퍼니의 최대 손실률 MDD는 전체 유형에서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6%의 수준을 보였는데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증권사와 종합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일반형 알고리즘에서는 AI 컨택이 전체 유형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최대 손실률 MDD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개념이 어떤 거죠? MDD는 특정 기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낙폭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코스피 지수는 7월 2891포인트까지 올라간 뒤 이후 트럼프 리스크, 계엄 사태 등으로 연말에 236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낙폭을 계산하면 MDD는 약 마이너스 18.37%입니다. 코스피가 18% 떨어지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디셈버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마이너스 2에서 6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고리즘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요. 삼성증권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뭐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별 알고리즘을 보면 삼성 퇴직 로보 ETF형 P가 단연 돋보입니다. 안정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전 영역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각각 26.6%, 41.4%, 53.9%로 집계됐고요.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샤프 지수는 2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효율성으로 운용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평균 분산 최적화 모델을 기반으로 자산 배분을 수행합니다. 시장 데이터와 거시 지표를 바탕으로 각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을 계산한 뒤 삼성증권의 내부 스코어링 모델을 통해 최종 편입할 ETF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일정 임계치 이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리밸런싱하는 구조입니다. 요 말고 또 다른 알고리즘 매매 중에 좀 특이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NH증권은 NHDNA 시리즈 알고리즘으로 상위권을 대거 차지했습니다. 핀테크사 데이터앤애널리틱스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험 중립형과 적극 투자형에서 각각 19.6%, 24.5%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엠로보 마이골드 자산배분 ETF P도 눈에 띄는데요. 금과 원자재, 채권을 활용해 리스크 온오프 구간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금값 상승 구간에서 수익률이 올라서 상위권에 기록했습니다. 금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더 가는데요. 일반 자산운용사라든가 사람이 운영하는 금 관련 ETF 펀드 이런 것들하고 요 방금 전에 얘기한 미래에셋 그 로보 마이골드하고 비교하면 수익률은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금연물 상품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 금연물 ETF는 같은 기간 71% 올랐는데요. 마이골드 알고리즘은 적극 투자형 기준 50.11%입니다. 아무래도 금 이외의 다른 원자재와 또 주식, 채권 등도 담다 보니 성과가 일부 희석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포함해야 되는 그 규제 때문이겠군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아직 모수가 좀 적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좀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또 수익이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A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계좌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손실률 면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펀드나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공개도 안 돼 있고 편입 종목이라든가 이런 매매 패턴 이런 것들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지점은 실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들도 불편함을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는 국내 유일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공시하는 곳인데요. 조금 더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도입된 게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정보 공개 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AI 시대에 로봇 어드바이저의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규제 당국도 좀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